사막의 기적. 이라고 부른 그 순간의 전말.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 한가운데서 일어난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왕족도 무릎 꿇린 기술. 권력과 기득권에 맞선 한 과학자의 위험천만한 도박이 시작된다. 도대체 어떤 기술이기에 사우디 왕실이 50억 달러를 투자했을까? 물리학의 상식을 뒤엎은 혁신 기술의 비밀이 지금 공개된다.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을 파헤친다. 아흐메드는 연구실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새벽 5시였지만 벌써 온도계가 35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월인데도 이미 이런 더위라니.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졌어요. 또 잠 못 이뤘구나. 아흐메드는 자신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었어요. 머릿속엔 온통 물 부족 데이터만 가득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환경공학 연구소에서 7년째 일하고 있는 아흐메드는 35세의 젊은 수자원 전문가였어요. 킹파하드 대학교에서 환경공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MIT에서 2년간 수자원 관리를 연구했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물박사라고 불렀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전문 지식도 무력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빨간 글씨로 가득한 숫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올해 강수량은 평년의 15%에 불과했어요. 지하 수위는 매주 30cm씩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계산기를 두드려 봤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6개월 후면 주요 지하수가 바닥날 것이었어요.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아흐메드, 지금 당장 연구소로 와. 압둘 라흐만 박사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훨씬 급했어요. 환경공학 연구소 소장인 그가 이렇게 다급한 목소리를 내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말로 설명할 시간 없어. 지금 당장. 전화가 끊어졌어요. 아흐메드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차에 올랐습니다. 새벽 거리는 평소보다 훨씬 조용했어요. 물 배급 시간 때문에 사람들이 일찍 집에서 나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자 압둘 라흐만 박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아흐메드, 앉아. 박사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그는 두꺼운 파일을 아흐메드 앞에 밀어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어젯밤 정부에서 받은 긴급 보고서야. 읽어봐. 아흐메드는 파일을 열었어요.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국가 물 위기 경보 발령 마이너스 최고 단계. 손가락이 떨렸어요.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상황은 더 심각해 보였습니다. 전국 27개 담수화 플랜트의 생산량이 필요량의 60%에 불과했어요. 해수 온도가 평균보다 5도나 높아져서 기존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정말 심각하네요.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잠겼어요. 더 심각한 건 따로 있어. 압둘 라흐만 박사가 또 다른 보고서를 꺼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이 완전히 중단됐어. 식료품 가격이 지난주에만 300% 올랐지. 리야드 외곽에서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왔고 박사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아흐메드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아흐메드야, 우리 동네에 물이 안 나온 지 이틀째야. 어떻게 된 거니?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들으니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곧 해결될 거예요, 어머니.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거짓말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압둘 라흐만 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흐메드, 내가 왜 자네를 불렀는지 알겠지? 네, 정부에서 30일 안에 해결책을 찾으라고 했어. 자네가 우리 연구소의 유일한 희망이야. 그 순간 아흐메드의 어깨가 무거워졌어요. 30일. 고작 한 달 안에 나라 전체의 물 문제를 해결하라고요? 박사님, 하지만 기존 담수화 기술로는 한계가. 그래서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는 거 아닌가? 압둘 라흐만 박사의 눈빛이 간절했어요. 자네가 MIT에서 배운 것들, 그동안 연구해온 모든 것을 총동원해봐. 시간이 없어. 아흐메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막막했어요. 7년간 이 분야에서 일했지만 이런 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연구실로 돌아온 아흐메드는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추려요. 컴퓨터 화면에는 온 세계의 담수화 기술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독일, 네덜란드, 이스라엘. 모든 선진국의 기술을 검토해봤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지? 아흐메드는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뜨거운 사막 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마치 절망의 바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뉴스에서 나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최악의 가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기가 앞으로 수십 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아흐메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수십 년? 그렇다면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압둘 라흐만 박사의 간절한 눈빛, 그리고 목마른 사막의 땅. 모든 것이 그를 부르고 있었어요. 반드시 방법을 찾을 거야. 아흐메드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그의 연구는 이제 막 시작되었어요. 아흐메드는 정부청사 회의실 앞에서 잠시 멈춰섰어요. 손바닥에 땀이 촉촉하게 맺혔습니다. 오늘은 물 위기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정책회의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냉기가 확 밀려왔습니다. 에어컨이 세게 틀어져 있었지만 그보다 더 차가운 건 회의실 분위기였어요. 큰 원탁 주위에 앉은 고위 관료들이 아흐메드를 바라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 사람의 시선이 특히 차갑게 느껴졌어요. 알리 하산이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20년간 사우디의 담수화 정책을 담당해온 베테랑이었어요. 회색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의 얼굴에는 불쾌한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압둘 라흐만 박사가 회의를 열었어요. 아흐메드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만든 보고서였어요. 현재 상황을 보면 아흐메드가 말을 시작하려는 순간 알리 하산이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왜 이런 어린 연구원의 말을 들어야 하죠? 순간 아흐메드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린 연구원이라니. 그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하산 씨, 아흐메드는 우리 분야 최고 전문가입니다. 압둘 라흐만 박사가 나섰지만 알리 하산은 콧방귀를 뀌었어요. 전문가요? 7년 경력이 뭐가 전문가인가요? 저는 이 일을 20년 넘게 해왔습니다. 알리 하산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아흐메드는 속으로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된다고 자신에게 다짐했어요. 제 경력이 짧은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이 어떻다고요? 알리 하산이 아흐메드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의 눈에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어요. 독일의 GWI 그룹과 네덜란드 AQATECH에서 이미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150억 달러 투자로 기존 담수화 시설을 확장하는 거예요. 검증된 기술이죠. 아흐메드의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150억 달러라니. 엄청난 돈이었지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하지만 하산 씨, 그 기술로는 현재 위기를 해결할 수 없어요. 아흐메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리 하산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근거가 뭔가요? 해수 온도 상승 때문에 기존 역삼투압 기술의 효율이 30% 떨어졌어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고 에너지 비용은 우리나라에 문제 없습니다. 알리 하산이 책상을 탁 쳤어요. 회의실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흐메드의 손이 살짝 떨렸어요. 비용의 문제가 아니라 물리적 한계예요. 아무리 돈을 써도 물리적 한계라니요? 서구 기술이 못할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알리 하산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아흐메드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산 씨, 저는 단지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보자는 거예요. 더 효율적인 방법이요? 어디서요? 알리 하산이 비웃듯 웃었어요. 그 웃음소리가 아흐메드의 귀에 따갑게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미 세계 최고 기술을 쓰고 있어요. 독일, 네덜란드, 미국. 이보다 더 좋은 기술이 어디 있다는 거죠? 아흐메드는 입을 다물었어요. 사실 그도 아직 확실한 대안을 찾지 못했거든요. 답답한 마음에 목이 메어왔습니다. 시간 낭비는 그만하고 현실적인 방안을 논의합시다. 알리 하산이 다른 참석자들을 둘러봤어요.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흐메드는 혼자 외톨이가 된 것 같았어요. 아흐메드, 자네 의견도 들어보자. 압둘 라흐만 박사가 도와주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저는 좀 더 조사해보겠습니다.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것 같았습니다. 조사요? 언제까지 조사할 건가요? 국민들이 목말라 죽어가는데. 알리 하산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어요. 아흐메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아흐메드는 복도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다른 참석자들이 하나둘 지나가면서 그를 바라보는 시선이 차가웠습니다. 괜찮나, 아흐메드? 압둘 라흐만 박사가 다가왔어요.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박사님,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아니야. 자네 말이 맞아. 하지만 박사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멀리서 알리 하산이 다른 관료들과 무언가 이야기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심해야 할 것 같아. 하산은 강력한 사람이거든. 그 순간 아흐메드는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논쟁이 아니었습니다. 권력과 이권이 얽힌 복잡한 싸움이었어요. 연구실로 돌아온 아흐메드는 책상에 털썩 앉았어요. 컴퓨터 화면에는 여전히 각국의 담수화 기술 자료가 가득했습니다. 정말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그는 중얼거리며 검색창에 새로운 키워드를 입력했어요. 혁신적 담수화 기술, 차세대 물처리. 화면에 여러 나라의 자료가 나타났어요.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한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 아흐메드는 잠시 멈췄어요. 한국? 들어본 적은 있지만 물기술로 유명한 나라는 아니었죠. 하지만 왠지 마음이 끌렸어요. 클릭해봤습니다. 한국의 해수 담수화 마이너스 스마트팜 통합 기술. 제목만 봐도 흥미로웠어요. 담수화와 농업을 함께? 그런 기술이 정말 있을까요? 논문을 읽어가면서 아흐메드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물을 만들면서 동시에 농작물도 기르는 기술이라니. 게다가 에너지 효율이 기존 기술보다 300% 높다고 했어요.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아흐메드는 혼잣말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알리 하산도 모르는 새로운 해답이 여기 있을지도 몰랐어요. 아흐메드는 인천공항 출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어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사우디의 뜨거운 사막과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어요. 한국. 정말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난 2주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알리 하산이 아흐메드의 한국 출장을 막으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썼거든요. 예산 부족, 시간 낭비, 검증되지 않은 기술. 그의 반대 이유는 끝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압둘 라흐만 박사가 개인 예산으로 출장비를 지원해줬어요. 그 순간 아흐메드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박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자네가 옳은 길을 가고 있다고 믿어. 꼭 좋은 결과 가져와. 박사의 따뜻한 말이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어요. 공항 로비에서 한 남자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의 얼굴에는 친근한 미소가 가득했어요. 아흐메드 박사님이시죠? 박민준입니다. 박민준의 악수가 따뜻했어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연구원인 그는 해수 담수화와 스마트 농업 융합 기술 전문가였습니다. 멀리서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정말 기대하고 있었어요. 박민준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아흐메드의 긴장된 마음이 조금 풀렸습니다. 저야말로 감사합니다. 사실 반신반의하며 왔거든요. 그러실만해요. 우리나라가 물기술로 유명하지는 않으니까요. 박민준이 웃으며 말했어요. 그의 솔직함이 좋았습니다. 차에 오르자 박민준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먼저 부산 해수담수화 연구센터로 갈 거예요. 거기서 우리 기술의 핵심을 보여드릴게요. 창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지나갔어요. 높은 건물들 사이로 푸른 산들이 보였습니다. 사막만 보며 살던 아흐메드에게는 신기한 광경이었어요. 박사님, 한국은 어떻게 이런 기술을 개발하게 됐나요? 아흐메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도 물 부족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특히 제주도 같은 섬 지역은 더 심했죠. 박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담수도 만들고 농사도 지을 수 있는 기술 말이에요. 부산에 도착하자 거대한 연구시설이 눈에 들어왔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와! 아흐메드는 감탄사를 내뱉었어요. 시설 규모가 상상보다 훨씬 컸거든요. 연구센터 안으로 들어서자 박민준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이게 우리의 역삼투합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기존 기술과는 완전히 달라요. 커다란 파이프들과 기계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기존 기술보다 300% 높아요. 비밀은 여기 있죠. 박민준이 특별한 장치를 가리켰어요. 태양광 패널들이 지붕 전체를 덮고 있었습니다. 태양 에너지로 담수화를 한다고요? 아흐메드의 눈이 커졌어요.
사우디에는 태양이 넘쳐났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어요. 박민준이 아흐메드를 다른 곳으로 안내했어요. 문을 열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푸른 채소들이 가득한 온실이었어요. 하지만 흙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아흐메드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담수화할 때 나오는 물을 바로 여기서 써요. 토양 없이 물만으로 농작물을 기르는 거죠. 박민준의 설명에 아흐메드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물을 만들면서 동시에 농사까지 짓는다니. 생산량은 어떻게 되나요? 일반 농법보다 5배 많아요. 물은 98% 절약하고요. 그 순간 아흐메드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것이야말로 사우디가 찾던 해답이었습니다. 정말 놀랍네요. 아흐메드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세종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본 것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10층짜리 건물 전체가 농장이었어요. 각 층마다 다른 채소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수직 농장이라고 해요. 같은 면적에서 50배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로봇들이 자동으로 채소들을 돌보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 영화 속 장면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담수화한 물로 가능한 거예요? 네, 바닷물 하나로 물도 만들고 식량도 생산해요. 박민준이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호텔에서 박민준과 깊은 대화를 나눴어요. 박사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믿기 어려웠어요. 아흐메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저희도 처음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박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런 기술을 만들 수 있었나요? 위기가 기회를 만든 거죠. 한국도 70년 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박민준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어요.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됐고 자원도 없었죠. 하지만 그래서 더 간절했어요. 아흐메드는 깊이 공감했어요. 지금 사우디 상황과 비슷했거든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 그게 우리 한국인의 힘이에요. 그 말이 아흐메드의 가슴 깊이 박혔어요. 마지막 날 제주도 실증 단지를 방문했어요. 거기서 본 것은 정말 완벽한 시스템이었습니다. 바닷물이 들어가서 깨끗한 물이 나오고 그 물로 채소가 자라고 태양광으로 모든 에너지를 공급하는 완전한 순환 시스템이었어요. 이걸 사우디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흐메드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오히려 사우디가 더 유리해요. 박민준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태양이 1년 내내 쨍쨍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좋은 조건이에요. 그 순간 아흐메드는 확신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우디를 구할 기술이라고. 비행기에 오르면서 아흐메드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어요. 3일 전에 절망적이던 자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작아져 갔어요. 하지만 아흐메드의 마음속에는 거대한 꿈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아흐메드는 중얼거렸어요. 알리 하산과의 진짜 싸움이 이제부터였습니다. 아흐메드는 한국에서 돌아온 뒤 3일 밤낮으로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손가락 끝이 아플 정도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이번엔 절대 실패할 수 없었어요. 보고서에는 한국에서 본 모든 것이 담겨 있었어요. 놀라운 기술력, 구체적인 데이터, 그리고 사우디에 적용할 수 있는 실현 가능한 계획까지. 이번엔 다를 거야. 아흐메드는 자신에게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꿈틀거렸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 알리 하산이 이미 와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쾌한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자, 한국에서 뭘 보고 왔는지 들어볼까요? 알리 하산의 목소리에 조롱이 섞여 있었어요. 아흐메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국의 통합 기술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아흐메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화면에 한국 시설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담수화와 스마트팜을 결합한 시스템으로 에너지 효율이 300% 향상되고. 잠깐만요. 알리 하산이 손을 들었어요. 아흐메드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입증되지 않은 기술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실험 대상이 되자는 거예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한국과 사우디는 환경이 완전히 다르죠. 50도 사막에서도 작동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알리 하산의 날카로운 질문에 아흐메드는 말문이 막혔어요. 사실 그것이 가장 큰 걱정이었거든요. 그래서 시범 프로젝트가 필요한 거예요. 아흐메드가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시범 프로젝트요? 얼마나 걸릴 건데요?
30일이면 충분합니다. 그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아흐메드를 바라봤습니다. 30일로 뭘 증명하겠다는 거죠? 알리 하산이 비웃듯 말했어요. 바로 그때 압둘 라흐만 박사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전화를 받은 박사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왕세자 전하께서 직접 오신답니다. 회의실 안이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아흐메드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분 후 왕세자가 나타났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 왕세자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30일 안에 해결책을 찾으라고 했는데 아직도 논쟁만 하고 있군요. 알리 하산이 급하게 일어섰어요. 전하, 독일 기술로 안전한 기술로 해결될 상황이었다면 지금 이 자리에 오지 않았을 겁니다. 왕세자의 말에 알리 하산이 입을 다물었어요. 새로운 방법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30일 안에 시범시설을 완성하세요. 왕세자가 아흐메드를 바라봤어요. 그 순간 아흐메드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전하.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왕세자가 나간 후 알리 하산이 아흐메드를 째려봤어요. 실패하면 책임질 각오는 되어 있겠죠? 아흐메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바닥에 식은땀이 났어요. 일주일 후 네옴시티 인근 사막에 공사가 시작됐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진 5명과 사우디 엔지니어 15명이 합심했습니다. 박민준도 함께 왔어요. 그를 다시 보니 마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아흐메드, 걱정하지 마세요. 분명 성공할 거예요. 박민준의 격려가 힘이 됐어요. 하지만 사막의 현실은 상상보다 훨씬 혹독했어요. 낮 기온이 5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작업자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어요. 이런 조건에서 정말 가능할까요? 아흐메드가 불안해하자 박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한국도 겨울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요. 극한 조건에 맞는 설계를 했으니 괜찮을 거예요. 2주간의 고된 작업 끝에 시설이 완성됐어요. 거대한 태양광 패널과 담수화 장치 그리고 유리 온실이 사막 한가운데 우뚝 서 있었습니다. 드디어 완성이군요. 아흐메드가 감격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첫 번째 위기는 갑작스럽게 찾아왔어요. 시설 가동을 시작한 지 3일째 되는 날 밤 하늘이 갑자기 붉게 변했습니다. 모래폭풍이다. 누군가 소리쳤어요. 아흐메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거대한 모래벽이 시설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어요. 바람소리가 귀를 찢을 듯 요란했습니다. 시설이 버틸까요? 아흐메드가 박민준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특수보호막을 설치했으니 믿어보세요. 박민준도 긴장한 목소리였어요. 3일 동안 모래폭풍이 계속됐어요. 아흐메드는 한잠도 못 잤습니다. 시설이 파괴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였어요. 폭풍이 지나간 후 시설을 확인하러 갔어요. 아흐메드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시설이 멀쩡했어요. 특수 필터가 모래를 완벽하게 걸러냈고 보호막이 장비를 지켜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아흐메드가 감격에 겨워 말했어요. 두 번째 위기는 더 심각했어요. 극한 고온으로 냉각 시스템에 과부하가 걸렸습니다. 시설 온도가 급상승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가면 시설이 멈출 수도 있어요. 기술진이 다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아흐메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박민준이 밤새도록 설계도를 들여다봤어요. 아흐메드도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여기에 추가 냉각 장치를 설치하면 어떨까요? 아흐메드가 제안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런데 부품이 없는데.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재료로 만들어보죠. 두 사람은 밤새 작업했어요. 땀범벅이 되어가며 임시 냉각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시설 가동 25일째 드디어 첫 담수가 생산됐어요. 맑고 깨끗한 물이 파이프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물이다. 정말 물이 나와. 아흐메드가 소리쳤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리고 온실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어요. 토마토와 오이, 상추가 푸르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일이. 아흐메드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날 오후 알리 하산이 시설을 보러 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여전히 의심의 빛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담수를 맛보고 푸른 채소를 본 순간 그의 표정이 바뀌었어요. 이것은 정말 놀랍습니다.
알리 하산이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아흐메드는 그 순간을 절대 잊지 못할 거예요. 30일 만에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물과 식량을 동시에 생산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어요. 아흐메드는 BBC 기자 앞에서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했어요. 전 세계 언론이 네옴시티 시범시설에 몰려왔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정말 놀라운 성과네요. 사막에서 물과 농작물을 동시에 생산하다니. 기자의 목소리에 감탄이 섞여 있었어요. 아흐메드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혼자 해낸 일이 아니에요. 한국 기술진들과 우리 팀이 함께 이뤄낸 결과죠. 아흐메드가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옆에 서 있던 박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메라 불빛이 번쩍였어요.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막의 기적. CNN이 붙인 제목이었어요. 아흐메드는 그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정말 기적이었거든요. 언론 발표가 끝나고 아흐메드는 조용한 곳으로 나왔어요. 사막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절망의 색깔 같았던 노을이 이제는 희망처럼 보였어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아흐메드야, 뉴스에서 봤어. 정말 자랑스럽구나. 어머니의 목소리에 감격이 가득했어요. 아흐메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말을 하는 순간 목이 메어왔어요. 지난 몇 달간의 고생이 모두 보람으로 바뀌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압둘 라흐만 박사가 찾아왔어요. 그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아흐메드, 정부에서 발표가 있을 거야. 박사의 목소리가 들뜬 것 같았어요. 1시간 후 왕궁에서 중대 발표가 있었어요. 왕세자가 직접 나서서 발표했습니다. 50억 달러를 투자해서 전국 10개 지역에 통합시설을 건설하겠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을 보던 아흐메드는 믿을 수 없었어요. 50억 달러라니. 꿈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 아흐메드 알카심 박사를 임명합니다. 그 순간 아흐메드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자신의 이름이 왕세자의 입에서 나온다니.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축하 인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동료들, 친구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대학 동기들까지. 축하해, 아흐메드. 자랑스럽다, 친구. 목소리마다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아흐메드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전화는 따로 있었어요. 아흐메드 박사님, 알리 하산입니다. 순간 아흐메드는 긴장했어요. 그동안 가장 큰 적이었던 사람이었거든요. 박사님의 해안에 감탄했습니다. 제가 너무 편견을 가지고 있었네요. 알리 하산의 목소리가 진심으로 들렸어요. 아흐메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앞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면 영광이겠습니다. 그 순간 아흐메드의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적이 동지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몇 주 후 더 놀라운 일들이 연달아 일어났어요. UAE 왕세자가 직접 시설을 보러 왔습니다. 쿠웨이트와 카타르 대표단도 줄을 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시설을 만들 수 있을까요? 각국 대표들의 질문이 이어졌어요. 아흐메드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요. 중동 전체가 변화의 바람에 휩싸이고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젊은이들에게서 나타났어요. 저도 환경공학을 공부하고 싶어요. 한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습니다. 대학생들이 아흐메드를 찾아왔어요. 특히 여학생들이 많았습니다. 여자도 엔지니어가 될 수 있나요? 한 여학생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흐메드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죠. 실력만 있으면 성별은 상관없어요. 그 여학생의 눈이 반짝였어요. 아흐메드는 미래의 희망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한국에서 특별한 소식이 날아왔어요. 양국 정상이 만나서 그린 데저트 이니셔티브 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이었어요. 기술 공유와 공동 연구 개발을 약속하는 역사적인 협정이었습니다. 아흐메드도 조인식에 참석했어요. 대통령과 왕세자가 악수하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모든 게 박사님 덕분이에요. 박민준이 옆에서 말했어요. 아흐메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덕분이에요. 혼자서는 불가능했을 일이죠. 조인식이 끝나고 아흐메드는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꿈만 같았습니다. 절망의 사막에서 시작된 여행이 희망의 오아시스로 이어졌어요. 그때 휴대폰에 특별한 소식이 들어왔어요.
유엔에서 아흐메드를 지속가능발전 자문위원으로 위촉한다는 것이었어요. 전 세계 물 부족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세계가 우리를 부르고 있구나. 아흐메드는 중얼거렸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2년 후의 어느 날 아흐메드는 리야드 외곽의 새로운 시설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10개소 건설 계획이 모두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푸른 농장들이 사막 한가운데 점점이 박혀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에메랄드 같았습니다. 박사님,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보좌관이 달려왔어요. 사우디 농업 자급률이 80%를 넘어섰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을 수출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 순간 아흐메드는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물 부족 국가에서 물 수출 국가로. 상상조차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아흐메드는 연구소 옥상에 올라갔어요. 석양이 사막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사막은 더 이상 절망의 땅이 아니었어요. 곳곳에서 푸른 빛이 반짝이고 있었거든요. 위기는 정말 기회의 어머니였구나. 아흐메드는 혼잣말을 했어요. 박민준이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열린 마음이 기적을 만든다는 것을.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가능성을 받아들일 때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현실이 된다는 것을. 멀리서 어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어요. 푸른 농장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이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자라날 세상은 다를 거야. 아흐메드는 미소를 지었어요. 물 걱정 없는 세상, 푸른 사막이 펼쳐진 세상. 그 모든 것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 새로운 메시지가 왔어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아흐메드의 가슴이 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도전,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야. 아흐메드는 중얼거리며 내일을 꿈꿨어요. 사막에서 피어난 기적이 온 세계로 퍼져나갈 그날을.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연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해외 감동사연 읽어드리는 감동 한편 다연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고맙고 항상 감사드립니다.